자, 이번엔 여당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연일 뭔가 금기를 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금기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죠. 보겠습니다. 강성 친문을 깨고 박정희 재평가, 마이웨이 송. 그러니까 이 강성 친문 깨고는 이게 최근에 나왔던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깨문. 이런 거를 공개 토론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재평가.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포항제철 대단한 성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도대체 최근에 이런 마이웨이 송이라는 표현까지 들을까? 혹시 차차기 대선 뭐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송 대표는 내년 3월 재집권만 생각하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뭐 당내에서 나온 목소리 뭐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박정희 정권이 포철을 만든 것을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경부고속도 개통일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만주군 시절에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중국 요종성의 안산 제철소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만주철도의 원료를 만드는 현장을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포항 제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건데 이제 당 대표는 그 맨 앞장서 있는 지도자란 말이죠.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때 당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몇 건의 이제 결정들, 판단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요. 과거 뭐 경부 고속철도 야당의 반대인데도 추진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야당의 반대란 표현이 약간 좀 눈을 잡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거침없는 송영길의 입, 계파를 흔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조국 사태 사과 시작으로 대깨문 단어 썼죠. 그리고 박정희 성과 언급. 그러니까 금기를 깼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골 전 대표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길 대표의 최근의 이 모습.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큰 지적이 경부 고속도로하고 포스코잖아요. 예. 경부 고속도로가 만만치 않았어요. 야당이 공사장에 그 점거까지 했어요. 부자들 놀러 가려고 고속도로 만든다. 지금 와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 포스코도 다른 나라들은 원조 받은 거 다 빼돌려서 그 특권층들이 논아먹었습니다만 산업자본을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예. 키운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했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지금 그 이쪽 저쪽으로 나누는 진보 보수로 나누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우리만 고수해가지고는 더 이상 좀 정권 재창출이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본 거 아닌가. 특히 강성 친문으로 둘러싸여가지고는 예. 이게 외연 확장도 어렵고 지금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뭐 이래서 저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뭐 여러 가지 또 대깨문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방송 용어에도 적당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굉장히 험한 말인데 공식 속상에서 공식 얘기를 속상에서 했어요. 예. 여당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한 거는 지금 강성 친문한테 둘러싸여서는 정권 재창출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국민의힘에는 37살짜리 당대표가 지금 동분서주, 영남, 호남 뭐 예.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좀 20살 넘게 차이 나는데 좀 낡은 이미지, 좀 꼰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아마 송 대표는 요새 청와대에 여야 당대표 만날 때 그 문 대통령하고 송영길 대표랑 이준석 셋이 사진 찍는 것도 아마 그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질 좀 겁니다. 불편할 수도 있다. 아주 불편한 키는 큰데 좀 낡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로는 안 된다. 좀 깨고 나가야 된다. 대선을 생각하면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9월 10일 날이면 사실상 당대표로서
영향력 발휘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대권 후보가 이제 선출되는 날이니까 예. 그 이후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앞으로 2달간 좀 당을 중도 클릭을 좀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 이재명 노선 좀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대깨문도 그 사실 강성 친문 비난하는 거니까 이재명 쪽에 아무래도 쏠쓴 그렇게 거고. 비춰지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전에 경선 연기론 할 때 뭐야 밀어붙여 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이재명 쪽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좀 한계가 있고 또 수많은 구설수 또 말을 좀 거칠게 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뭐 전반적으로 제일 좋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 송영길 대표가 한 말 중에 저는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은 예. 세계 어느 나라나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된 나라가 없다. 근데 특수부 출신 검사가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거는 지금 정권이 반성해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반성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집권당.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상당히 외연을 넓히려는 그런 전략. 또 뭐 길게 보면은 또 다음은 아닌데도 차기 대권 도전. 본인의 행보. 그렇죠. 그걸 좀 넓게 가지겠다. 이런 전략이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근택 전 부대변인. 사실 이제 당내에서 반발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반발이 뭐 잠시 그러다 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좀 약간 심각하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윤영걸 대표님의 해석이 거의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다음 대선에 이기는 게 1번이거든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당, 뭐 후보들 간 지지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지금 지난 3월 LH 이후부터 계속 뒤지고 있어요. 예. 이 정당 지지율을 역전시키지 않으면 예. 사실 대선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도 확당 전략이고 제가 보기에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뭐 나중에 차기를 꿈꾼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송영길 대표도 뭐 당대표 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인천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할 걸로 보고요. 결국은 아마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이게 막 당내 분란으로 가느냐 예. 안 가느냐 문제인데 뭐 잠시 그러다 마는 수준인가? 제가 그게 보기에는 아닌가? 그렇게 갈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처럼 막 우리 예전에 뭐 당이 쪼개지고 이럴 때 가면 예.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집니다. 선거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제가 보기엔 모든 분들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송영길 대표는 나름대로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맞는 얘기죠.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포항 제철이 우리들 산업의 근간이 된 거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얘기는 못 꺼냈던 어찌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고속 깔았다. 이 얘기는 하는데 이제 경부고속도로 얘기는 이제 야당에서 주로 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 승리 거기에 저는 아마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강성 친문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판단한다는 경선 겁니까? 연기론도요. 아주 충돌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예. 됐거든요. 그냥 사고로 들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백개문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경선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저 후보 쪽을 뭐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것 같고 김경률 회계사 논란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굳이 그럴 그리고 또 필요는 뭐 여러 없었다. 차례 지금 당사자 사과를 하긴 했어요. 또 네네네. 당에서. 그다음에 뭐 경부고속도로 뭐 포항 제철 잘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송영길 대표도 사실은 송영길 대표 스타일이 할 말 안 하고 뭐 가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386 그룹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계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본인 스스로 하는 스타일이라 뭐 본인의 정치 어떤 노선은 분명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야당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예. 전에 그 김종민 의원의 인터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이 위기 상황인데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돌파를 저런 해야 모습이 되는데. 걱정이 된다는 취지였어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봐야 정확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지금 대표의 행보가 우리 당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긴장을 주는 거다라는 그럼요. 건데요. 지금 예. 야당 입장에서. 저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전혀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만 하면 야당에 더 유리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경선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원들의 투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메시지가 전 국민을 향하기보다는 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런 많습니다.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대부분 당내의 경선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김경률 회계사 논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경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칫 전 국민 중도표를 이룰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아마 송영길 대표한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지층을 위한 호소와 더불어서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중도 확장 노선 정책을 표방을 해야지만이 사실 이게 가치 균형추로서 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들과 당대표의 역할을 좀 나눈 듯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사실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지금 행보는 야당 입장에서도 긴장감을 유발할 만큼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 관점도 보면 약간 자극과 긴장을 주는 모습이다. 뭔가 가운데로 가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평가였습니다.